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전화 녹취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글쎄, 거짓말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성 부의장님. 김진성 씨가 저 통화 이후에 위증을 했다고 자기가 증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대표 측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해달라고 말한 게 전부다.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증교사 사건은 우리가 들었던 녹취, 30분짜리 통화가 전부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30분의 통화 동안 12번 정도나 얘기를 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다.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다. 뭐 꾸며서 뭔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거의 30분 동안 12번이면 거의 한 2분에 한 번꼴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통화가 나중에 위증교사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은 내가 거짓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좀 생각해 보세요라는 그런 통화를 한 것이다. 녹취될 것도 아마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재판 과정에서 아마 좋은 유리한 증거로 보여지는데,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성 씨가 본인이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위증을 했다라고 발언한 것, 그리고 그걸로 처벌을 받은 것, 그것 자체는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 모두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의원님. 예.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가요. 왜 본인이 위증을 했는지 이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분이 이재명 대표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선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급한 상황이어서 유력 대선 후보의 전화에 또 중압감도 있었다. 김진성 씨가 위증도 했다고 인정했고 왜 위증을 했는지까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녹취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저는 재판부가 판단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하는 것인가가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나왔었는데, 이 김진성 씨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꾸만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김진성 씨의 기억 자체가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기억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지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진성 씨가 뚜렷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 심지어 이 증인 출석도 한 번은 김진성 씨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불명확한 진술을 함으로써 바로 전 성남시장이죠. 김병량 시장에게 내가 뭔가 좀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 참 공교롭게도 이 김진성 씨는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백현동 사업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김진성 씨가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뭔가 나한테 사업적으로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훑어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러한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이 압박을 김진성 씨가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아마 검찰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3년 구형했잖아요. 이게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형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렇게 말했어요. 왜 3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험생한테 답안지를 제공해서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고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감경 요소는 없고 가중 요소만 있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녹취록 짜깁게 한 거다. 그리고 아까 쭉 보셨던 김진성 씨의 자백은 검찰이 김진성 씨를 압박해서 나온 허위 자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또 쟁점 뭐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양형 기준은요.
대법원에서 판사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이런 정도로 구형하라는 기준이 아니고 선고하라는 기준인데, 그런데 선고하라는 기준이면은 아무래도 검찰 구형량보단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님들이 이거는 좀 이재명 대표니까 조금 봐준 측면이 많다. 원래대로라고 하면요,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라고 하면 검찰은 5년 구형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라서 3년을 구형하고도 남을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시청자들은 한번 박균택 TV라고 있어요.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균택 의원이 그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박균택 TV거든요. 박균택 TV 들어가면 대문에 뭐가 있냐면 이 녹취록이 들어있어요. 녹취록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30분이면 다 들어요. 그런데 설마 박균택 의원이 이걸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올려놨겠습니까? 제가 다 들어보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김진성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너무 오래돼서, 왜냐하면 이게 2002년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8년, 2019년도에 있었으니까 거의 뭐 한 16년, 17년 전 그러한 일이니까 김진성 씨가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나고 사실은 안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렇게 기억하거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기억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는 그냥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김진성 씨한테 있지도 않은 기억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말로는 안 될 테니까 말로 이야기하고 금방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내줍니까? 텔레그램 하냐고 물어본다고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는데 왜 텔레그램을 갖다가 이야기했겠습니까? 텔레그램이 훨씬 더 보안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요, 핸드폰도 못 씁니까? 갤럭시 안 씁니다. 보안성이 약하다고 못 씁니까? 아이폰 쓴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야말로 제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위증 교사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무죄를 갖다가 기대하는지, 제가 변호사로서 많이 저희 클라이언트가 혹시 이거 변호사님 이거 무죄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진성 씨가 자백했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과연 김동연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김동연 부장판사가 벌금형, 전혀 반성이 없는 저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